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 이제 그랜저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모델 체인지를 하게 될 텐데, 현재 그랜저 그래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꿔 놓은 만큼 여전히 경쟁력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대 그랜저 그리고 오늘 만나는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저희 팀은 현대 그랜저를 구입할 때 4천만 원은 넘지 않는 트림과 옵션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면 포기해야 하는 구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구성을 추가하려면 여러 가지 사양을 묶은 비싼 가격의 패키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현대차는 소위 끝물 소리를 듣는 시점에 꼭 가성비 트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그랜저에는 르블랑 트림이 그것이고요. 르블랑은 프랑스어로 하얀색을 의미하는데요. 베이지 색상과 블랙 색상을 조합한 실내가 눈길을 끕니다. 구성이 르블랑 트림의 핵심입니다. 기본형 트림에서 200만 원이 추가된 정도인데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터치식 공조장치, 앞좌석 통풍 및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360도 전방위 카메라 등이 탑재됩니다. 여기에 상급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넣어야 하는 현대 스마트 센스가 추가됩니다. 그것도 구성이 빠진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아닌 모든 기능이 제대로 갖춰진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탑재됩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차로 중앙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및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오토 하이빔을 비롯한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계기판에서 사각지대 상황을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지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도 탑재됩니다. 잠시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에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몇몇 빠진 기능들도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 기능이 없고 스티어링 휠 틸트나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뒷좌석 선쉐이드도 없고요. 후면 방향 지시 등이 전구로 이루어지기도 했죠. JBL 사운드 시스템은 선택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구성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 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현대차가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신차가 나오면 다시 옵션 장사를 하죠. 또 모델 체인지 시기가 다시 다가오면 이런 가성비 트림을 내놓습니다. 얄밉죠? 자, 앞서 보신 대로 디자인 자체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트림 자체가 르블랑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르블랑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패키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현대차가 확실히 이런 부분은 잘합니다. 지금 트림만 하더라도 뭐 최상위 캘리그래피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족감을 충분히 주고 있는 만큼 야, 역시 뭐 이런 부분은 타사들이 좀 배워야 되겠죠. 자, 시내 주행 때 사실 하이브리드를 택하는 목적이 있다면 시내 주행에서 연비를 득하는 그 부분에서 만족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뭐 디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장거리 투어 때 좀 더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되죠. 과거와 달리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점, 과거에는 시내 환경, 이 저속 환경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반면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저희가 테스트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페이스리프트 이전도 그랬지만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을 바탕으로 했을 때 조금은 이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가다서다가 많고 거기서 약간의 좀 가속을 요구할 때 이런 경우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13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제조사가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 뭐 대략 한 15에서 많게는 이제 한 17, 뭐 더 이제 연비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리터당 20km까지 볼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의미 있는 정도의 시내 주행이라면 15에서 17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속도로에서도 경쟁력은 충분했는데요. 테스트한 결과 뭐 도로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했지만 20에서 최대 21.5km 정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상당히 대단하죠. 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명가가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죠. 자, 렉서스의 경우 이 특화된 모델, 저희가 얼마 전에 선보여드렸던 LS 그리고 LC의 경우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반면 이제 후발주자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이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초기에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는 효율 부분에서 만족감을 크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프리우스를 넘어서는 그런 연비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조건 자체에 따른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2.4리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최근 등장한 K8에는 1.6리터 터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걸었죠. 때문에 이제 그랜저도 차기 모델에서는 그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기아차에서 먼저 이렇게 선보여주고 완성도가 올라가면 현대차가 쓱 하고 땡기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중요한 그랜저, 여기서의 에러율을 낮추는 데는 기아차가 먼저 써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이거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자, 어쨌든 2.4리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저속 구간에서 토크가 여유롭긴 한데, 자, 소나타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죠. 그것과 수치적 성능을 놓고 비교한다면 배기량만큼의 효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2.4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159마력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는 21kg 폴스미터를 갖고 있죠. 여기에 전기 모터는 38kW급이 매칭이 되는데 아무래도 해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모터 출력이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이 모터의 개입이 상황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이 엔진의 이제 온오프 이런 것들이 잘 되긴 하지만 순수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 스피드 레인지가 조금 낮다는 점은 아쉬움이 되죠. 뭐 그래도 연비 잘 뽑았으니까 되긴 해요.
변속기는 6단 자동을 씁니다. 앞서 이제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변속기에 모터를 붙인 방식이죠.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패드를 써보면 상황에 맞춰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요때는 약간 그 느낌이 좀 새로운데요. 뭐 사실 이제 새롭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미 타본 차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이제 새롭다고 말씀드리는데, 내연기관 모델과 달리 약간은 그 전기차의 요만큼의 느낌이 같이 묻어납니다. 자, 그리고 저속 환경이 이 하이브리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과거에는 어땠나요? 이 시동이, 모터가 처음 가동을 시키고, 그리고 시동이 걸릴 때, 시동이 걸렸어, 시동이 꺼졌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최고를 달렸던 것은 과거 혼다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아주 오래된 모델인데,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이때마다 느껴지는 진동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온오프, 엔진 온오프 때마다 그냥 덜컹덜컹, 야, 이걸 정말 만들다 말았어? 이런 걸 팔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엔진 온오프에 따른 그 진동을 정말 잘 잡아냈습니다. 칭찬할 부분이죠. 때문에 저속에서 시동이 걸릴 때, 물론 신경을 쓰고 있으면 시동이 걸렸어, 꺼졌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신 보편적인 소비자분들 한 90% 이상은, 네, 그런 아쉬움을 거의 느끼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감각 좋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과연 발진 가속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네, 좀 숫자가 빠졌죠? 차량 간의 편차일 수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수치적인 성능에서 조금 빠졌다는 점은 아쉬움이 됩니다. 자, 뭐 동급은 아니지만 다른 이제 일본 계열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이 가속의 격차가 더 커지는데요.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속되면 타는 것은 아니지만, 자, 가속 성능 역시도 효율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가볍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치에 들어갔을 때 특성은 언더 스티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자체가 그립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너링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는 많이 낮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만 보더라도 225mm에 편평비 55, 그리고 17인치를 사용하는데, 이전에도 저희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얘기할 때 타이어가 매우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네요. 뭐 그래도 이 타이어 자체가 어떤 연비를 높여주기 위한, 소위 이제 RR 값이 좋은 그런 타이어를 쓰고 있는 만큼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할 때, 이때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안전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네, 타이어는 많이 아쉽죠. 자, 참고로 타이어는 넥센의 엠페라 AU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자, 최근 넥센 타이어 상당히 잘 만듭니다. 자, 이 타이어는 이제 현대차의 오이 타이어 팀, 그리고 이 오이 타이어를 대응하는 넥센 타이어의 오이 타이어 팀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넥센이 못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공동의 작품이니까 뭐 차량 컨셉 뭐 등등등 그분들께서 하셨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성능 측면에선 별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볼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밀려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반보다는 이제 후반 쪽에서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좋게 얘기하자면 하이브리드 뭐 누가 빨리 달리려고 타는 건 아니니까, 네, 급제동은 한 번, 많게는 정말 2번 정도만 해주시고, 그 이상으로 가면 제동거리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그래도 타이어의 어떤 그 횡 그립, 코너링 때 나오는 그 그립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제동이 아주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뭐 쓸만한 정도는 되는데, 이
지속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처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스티어링 쪽으로 넘어오는 진동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자, 과거에 어땠나요? 현대자동차 MDPS 끝내주게 나빴었죠. 물론 지금도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에 최하위를 달리던 것이 지금은 그래도 뭐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중하 요 정도이고, 사실 뭐 상급의 제네시스로 오더라도 타사만큼 이렇게 최상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갖춰야 될 성능은 내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 진동 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승차감도 좋은 편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모델들, 아무래도 고연비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이어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자, 늘어난 편평비 이런 것들은 승차감에 도움이 되는데, 이전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댐퍼 부분에 신경을 썼던 것이 그랜저 시리즈죠. 그것보다 1차적으로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편평비, 타이어에서 만들어주는 그 텐션 덕분에 승차감이 상당히 좋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이제 K8도 지금 이 동시기에 같이 이제 시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두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물론 파워트레인 비교는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현재 그랜저 쪽이 더 승차감이 좋습니다. 뭐 지금 K8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타이어가 1차적으로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승차감도 좋은 편이고 연비 잘 나오고, 이 차의 이제 수명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뭐 차를 다들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랜저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르블랑 트림,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어떤 고급화, 특히 이 센터 페시얼을 중심으로 해서 변속 버튼이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K8보다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좋네요. 그랜저 트림 중 단연 르블랑을 추천합니다. 상급 모델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는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으로 탑재될 뿐만 아니라 12.3인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터치식 공조 컨트롤, 앞좌석 통풍 시트, 360도 전방위 카메라 등 구성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K8에서도 최상급 트림을 선택해야 들어가는 전동식 트렁크가 그랜저 르블랑 트림에서는 기본 사양입니다. 썬루프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은 선택 품목은 개인 취향에 따라 추가하시면 되고요. 2.5 기준 3,600만원, 3.3 기준 3,995만원, 하이브리드 4,118만원으로 좋은 구성을 갖춘 그랜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 옵션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구성을 갖는 것이 그랜저 르블랑입니다. 오늘 만난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 오랜만에 만나는 모델인데, 이번 그랜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플랫폼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간 K8이 더 낫죠.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최소한이고, 자, 이전 플랫폼, 뭐 지금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LF 베이스의 이제 플랫폼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차가 보여주는 만족도, 그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급 모델의 어떤 뭐 일본 계열 모델들,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뭐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동급 모델이 거의 뭐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랜저 현재 이 모델로도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거에는 못마땅했던 차가 그랜저인데 지금은 적어도 대중 브랜드 안에서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그 가치만큼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현대차에 지금 조용하게 잘 가고 있죠. 연비 좋고 부드럽게 잘 달려주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